유형 6번 간다. 거기다 써놔. 그리자. 끝. 이건 2차 함수 최대 최소보다 쉬워요. 이게 왜 쉽냐면, 야,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뭐가 좀 짜증났어? 범위 때문에 짜증났지. 무슨 얘기야? 이게 2차 함수는 감소하는 부분이 생겼다가 숙성 지나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꼭지점 부분에서가 최소고 여기 왼쪽이 최대다. 이게 다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수함수는 쉬워요. 왜? 모양만 보면 끝이야. 맞지? 왼쪽이 무조건 범위에서 왼쪽이 무조건 최소. 범위에서 무조건 오른쪽이 최대. 끝. 맞지? 모양만 보면 끝이야. 왼쪽이 범위에서 왼쪽의 값이 무조건 최대. 오른쪽의 값이 무조건 최소.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줘요? 절대값으로 줘요. 이런 느낌. 그리고 범위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죠. 뭐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진짜 쉬운 거니까 그냥 푸시면 돼. 거기 봐봐. 최대값이 1이다 라고 돼 있지. 밑이 얼마야? 밑이 2죠. 밑이 2면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요? 증가함수 그래프지. 이거지. 맞지? 맞아? 그 다음에 범위가 정의역 범위 확인하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은 거기서 최대값이 1이다 라는 조건은 어디까지라는 거야? 여기가 1이다. 이런 뜻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x값이 1일 때 y값이 1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단 k를 찾으시면 끝입니다. 보통은 최소값 물어봐요. 최소는 얼마냐? 거기 대표 문제는 k에서 끝나는데 보통 최소 물어봅니다. 그래서 1,1을 갖다가 지난달을 처리를 해서요. 자, 2의 제곱 더하기 자, k가 1이다. 따라서 k는 일단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하시고 뭘 잘못했다. 4, 마3 결정하시고 그러면 함수가 결국에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 최소는 x 값이 얼마일 테니까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서 최소 값은 자 1 마이너스 3이죠. 최소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려워 쉬워 쉽지?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 최소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문제 중에 표현이 이게 있어. 밑에 문제 표현 중에 지금 이거 보이거든요. 특이사항이. 이거 뭘까요? 지수법칙이야. 안에 얘는 뭐야?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별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끝. 넘어가시고 유형 7번은 합성함수 구조입니다. 합성함수 구조. 설명을 조금 드릴게. 이거를 글쎄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위쪽에 식이 2차식 들어가 있거든. 마이너스 4x 플러스 여기서 뭐 최대 최소 물어보잖아. 이거 그냥 합성함수 최대 최소 결국은 구조를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fx를 자 2x제곱이라고 놓고 자 gx의 형태를 2차 함수 형태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네가 보는 이 지수함수는 현재 f랑 g를 어떻게 합성한 걸까? 이제 고민하시면 돼요. fx의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것 같아? gx가 들어간 거 맞죠? 맞죠? fx의 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f의 gx입니다. f의 gx라는 거는 f 합성 g 이런 뜻이에요. 돼요? 그럼 너 어떻게 합성함수 채택해서 어떻게 찾았냐면 정의역이 결정이 돼 있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결정돼 있지. 그럼 뭐부터 찾아? 이 안쪽에 있는 이놈 gx가 f의 정의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gx의 범위부터 찾아. 알겠지?
gx의 범위부터 찾아. 돼요? 그럼 gx는 뭔데요?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블록이고 축방이 2차. 자, x 범위가 걸리는 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걸립니다. 최소 어디서 가져요? x가 2일 때 최소. 오케이? g2가 최소값이야. 2 넣어봐.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최소값 마사.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3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최대값 어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 g의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1로부터 6 gx 6 됐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 다시 함수 fx로 간다. fx로 가서 개형이 그냥 이거네? 마삼부터 6까지네. 마이너스 3부터 6까지네. 어디가 최대야? x는 a에서 최대값 b를 넣을 때 여기가 일단 최대값이거든요. b부터 찾는 거예요 일단은. b부터 찾는데 6일 때니까 2의 6제곱이어서 최대값은 일단 얼마 나온다? 64 나온다. 일단 이렇게 찾아. 근데 문제는 너네들이 보통 이거를 x값으로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틀려. 이건 x값이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gx값이야. 다시 너가 보고 있는 6이라는 놈은 gx값이야. x값이 아니야. 그러면 gx가 6이 나오는 x는 뭔데? gx가 6이 나오도록 하는 x는 뭐였는데?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즉, 이 합성함수 관점에서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64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64가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4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보통 실수를 여기서 해요. 알겠죠? x값을 6이라고 착각하는 거. 주의점도 말씀드렸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 갈게요. 8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수, 이제 방정식 또는 부등식 이런 것들을 조금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거기 유형은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써져 있어. 이게 반복되는 경우. 참 쉬운 게 이게 반복되면 이거를 그냥 치환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치환을 해버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는 자 이런 뜻이겠지. 자 거기 보시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식 정리를 하는 방법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의 자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 그리고 이 상태에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네가 보고 있는 식은 자, t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 오케이? 네가 보고 있는 이것도 치환 자체는 합성함수 구조입니다. 알겠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잖아. 너 지금 합성함수 한 거잖아. 합성함수야. 지금 이거 네가 보고 있는 게 뭘로 해서 얘를 fx 이걸 fx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를 gx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보고 있는 얘는 뭐인 것 같아? gx의 x자리에 t가 들어간 거죠. 맞지? gx의 x자리에 t가 들어간 거죠. 지금 이 x자리에 t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t는 뭔데요? t는 fx예요. 그러니까 gx의 x자리에 fx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구조상 g의 fx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환하는 것 자체도 결국엔 합성함수 구조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럼 문제풀이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주는 그 정의역 범위가 이거거든요. 처음에 주는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데 이거에서의 함수 이 녀석의 최대 최소에 관심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의 이 녀석. 그치? 그럼 일단 너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봐. 너는 여기서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쉽게 그냥 설명합시다.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지금 정의역이 t잖아요. 너는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t는 뭐야? t는 2의 x제곱이야. 그러니까 너는 2의 x제곱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x 범위가 2야. 됐지? x 범위가 2야. 됐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밑이 지금 1보다 크거든요? 2가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잘 보세요. 밑에 약간 범위를 왜 따지냐면 밑에 범위를 왜 따지냐? 대소관계에서 밑에 범위가 0과 1 사이인 것과 밑에 범위가 1보다 큰 거는 대소관계의 판단 자체가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져요. 대소관계 이론에서. 얘는 어때요? x값이 큰 놈이 y값도 커요. 맞지? 그럼 이제 판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이런 거거든. 2의 마이너스 1,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만약에 밑이 2분의 1 같은 거면은 부동호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저는 보통 문제 풀 때 밑을 이렇게 안 가져갑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보통은 1보다 크게끔 만들어서 이제 부등식을 작성해. 자,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거 지금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거. 됐지? 그럼 결론이 뭐야? 얘가 t잖아. t의 범위는 2분의 1 이상 4 이하야. 이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된다. 이런 뜻. 괜찮지? 부등식 작성하는 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요 x의 범위로 거듭 제곱의 범위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겠구나. 부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x 값이 큰 놈이 원래 y 값도 더 커지기 때문이야. 알겠지? 이거이기 때문에. 그럼 밑을 2분의 1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밑을 2분의 1로 가져갔을 때는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서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지 부등식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괜히 막 바꾸고 막 난리를 치니까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을 무조건 1보다 크게끔 세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실수가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자, 끝. 그래서 t범위 지금 주어졌으니까 이 t범위 안에서 2차 함수 최대치로 써주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유형 9번. 중요함. 유형 9번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포인트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8번 같은 경우는 317번 문제인가요? 그게? 이거였잖아. AX제곱 같은 게 반복되면 T로 치환합니다. 그치? 두 번째는 이거거든. 두 번째는 거기 문제에 보면은 반복되는 형태의 패턴이 약간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 식의 형태가 반복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똑같아요. 문제풀이는 똑같은데 주의점이 있어. 이게 반복되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근데 너희들이 놓치기 쉬운 조건이 뭐냐면 T로 치환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냐? 범위가 생깁니다. 얘는 조금 특이해. 식의 형태가 특이하기 때문에 치환을 하면서 범위가 생겨요. 무슨 범위? t의 범위가 생긴다는 뜻이야. 자 여기도 하나만 달아놓자. ax 제곱이 t죠. 음수될 수 있어 없어? t 값이 음수될 수 없지. t는 0보다 커야 돼. 됐지? 요것도 같이 달아. 그러니까 이 대수가 어려운 이유는 조건 때문에 어려워. 알겠지? 치환할 때 갑자기 범위 같은 게 생기니까요. 오케이? 저거 치환하실 때 범위 생긴다는 거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알겠지?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 근데 왜 따질 필요가 없었냐면 어차피 t 값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어차피 0보다 큰 쪽에서 생기니까. 그지? 근데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만약에 t의 범위를 딱 찾았는데 뭔가
양수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치환하실 때는 범위 생긴다라는 거 요거 이제 놓치시면은 막 문제 바로 틀립니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얘도 이 식의 형태를 T라고 치환할 건데 얘는 T의 범위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 왜 독특하게 생기냐면 얘랑 얘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봐봐.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갖는 최소값이 생겨.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2 루트 5b예요. 됐죠? 최소값이 2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형태를 T로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가 항상 2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요거 놓치시면 바로 틀립니다. 알겠죠? 저 형태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저 T의 범위가 2 이상이다라는 게 세팅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유는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그래서 치환하실 때는 항상 범위를 같이 써달라 이런 뜻이야. 됐죠?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이거 바로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설명할게. 이거의 약간 번외편인데 가끔 가다가 식이 여기가 빼기가 들어갈 때가 있어. 여기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얘는 T거든. 치환을 할 때. 근데 얘는 또 범위가 안 생겨. 알겠지? 얘는 범위가 아예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x 값이 결정될 때마다 이 t 값은 실수 전체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t로 치환할 때는 이 t의 범위가 실수 전체야. 여기까지 헷갈리지 않게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 세 개. 하나, 둘, 셋. 됐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두 개가 잘 나와. 이거랑 이거. 얘는 보통 잘 안 물어보는데 이때는 이 t 값은 실수 전체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알겠죠? 범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내가 얘를 t라고 놨습니다. 양변 제곱해 보실까요? 자, 양변 제곱해 보실게요. 9x 더하기 3 9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몇이야? 태어나 플러스 몇이야? 왼쪽 거 제곱하면 플러스 2. 여기까지가 t제곱 됐지. 너가 필요한 건 뭐지? 그 식의 형태에서 지금 9의 x제곱 더하기 요게 나오잖아. 따라서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는 이 식의 형태를 자, t제곱 빼기 2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자 y는 6t 앞에 거 6t 빼기 자,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t로 치환했습니다. 단 t의 범위는 2 이상. 이거 놓치면 틀립니다. 따라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최대 물어봤죠? 최대. 자, 위로 볼록이고 자, 위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현재 3. 그럼 t 값이 2 이상이라는 거는 범위 값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최대야? 3일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t에다가 3 대입하시면 최대값 나옵니다. 11이네. 4번. 됐죠? 나머지 것들은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이거 3개, 이거 하나, 범위 생깁니다. 둘, 범위 생깁니다. 셋, 범위 생깁니다. 범위 안 생깁니다. 이 정도만 딱 숙지 해놓으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넘길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지수방정식 뭐 이런 얘기 이제 넘기면 나오는데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부등식은 제가 잠깐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게요. 자, 방정식은 말 그대로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유형마다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조금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니네들이 만나는 문제는 어떤 유형인지 모르고 만나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형마다 문제풀이 방식을 외우는 거는 이제 별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느끼셔야 돼요. 시계 형태를 딱 보고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방향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유형마다 끊어서 뭔가 풀이 방식을 외우는 거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 역에서는요. 근데 그치만 이제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대충 이제 시계 형태를 보고 이거 밑을 좀 같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렇게 가야지. 이런 어떤 그 방향이 결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유형 10번 같은 경우는 밑을 똑같게 만들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걸로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냥 어떻게 푸는 건지 그냥 살짝만 보여드리면 밑이 8이랑 2 나와 있어요. 통일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8의 x제곱은 2의 x제곱 빼기 4냐? 여기 이렇게 바꿔. 됐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왼쪽에 8을 2의 세제곱으로 쓰면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밑을 똑같게 만들고 밑 통일 작업을 한 거거든. 그럼 지수가 이제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빼기 4가 3x다를 풀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다 되고요. 자 따라서 자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4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됩니까? 모든 실근의 합은 3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안 할게. 치환해서 한다. 그치? 치환할 때 뭐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 연립방정식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자, 식을 그냥 정리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현재 식이죠. 얘가 식. 정리하실 때 그냥 이제 이거야. 그냥 너가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이제 뭐 라지 x 이제 얘를 뭐 이제 스몰 y 뭐 라지 y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위에 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x인 거죠. 이 앞에 얘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더하기 3y인 거죠. 걔가 11. 두 번째 얘는 4x 더하기 뒤에 거는 3분의 1의 y 얘가 11.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그래서 두 개를 풀어요. 그럼 이제 x 나오고 y 나오겠지. 이게 정답이 아니야. 알겠지? 이 나온 거를 다시 풀어서 여기에 있는 스몰 x, 스몰 y를 갖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풀어보시면 이거 4 나오고 이거 3 나와요. x 얼마야? 2. y 얼마야? y 얼마야? 1 이렇게 나옵니다. 과정 뭐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온 x 값들 가지고 다시 스몰 x, 스몰 y를 갖다가 찾아야 한다. 결론 이렇게. 자, 유형 13번. 유형 1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풀이마다 좀 이렇게 시계 형태마다 조금씩 풀이 과정이 이제 달라져서요. 좀 애매한.
문제 3개 들어가 있지. 지수 부등식. 부등식까지 오늘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등식. 네. 갔다 와. 네, 갔다 오세요. 유형 13번 보겠습니다. 유형 13번은 두 가지 형태만 그냥 소개하면 될 것 같다. 너무 많은 걸 또 소개해드리면 이제 헷갈리니까요. 두 가지만 이렇게. 보통은 너네들 13번의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미지수가 밑에도 들어가 있죠. x가 밑에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지수 쪽으로도 x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336번에 나오는 걸 보면은 밑에 지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또 똑같아요, 형태가. 그치?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일단 두 개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개. 지수 조건하고 미 조건인데, 그래서 방법은 이제 두 개 정도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둘 다 확인하는 걸로 하자, 그냥. 거기 대표 문제 먼저 볼게요. 대표 문제에서는 일단은 밑에 들어가 있는 이제 미지수가 이제 x거든. 그럼 판단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x의 무언가 이렇게 돼 있다. x의 무언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x 값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1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1일 때는 그 위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을 갖던 간에 그냥 결과값이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1일 때랑 얘가 1이 아닐 때가 뭔가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만약에 문제를 푼다 내가. 뭐 등식으로 되어 있죠. 일단 이걸 푸는 과정입니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갖다 푼다. 일단 따져야 될 게 x가 1인 경우랑 x가 1이 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일단 이렇게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x-2 여기가 x-5 그 다음에 우변이 6의 x-5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 거는 밑이 x로 똑같다. 밑에 거는요 지수가 x-5로 똑같다. 이 차이인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위에 거는 어떻게 푼다? 밑이 1인 경우랑 1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일단 접근을 한다. 두 번째, 지수가 똑같은 상황이면 그 지수가 몇일 때 결과가 1이죠? 지수가 0일 때 결과가 무조건 1이죠? 그럼 봐봐. 얘가 이 지수 부분이 1이면 이 밑에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지수가 1이면, 지수가 0이면, 여기가 0이면 이 밑에 값에 관계없이 항상 좌변과 우변은 몇으로 같아요? 1로 같겠죠.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 게 뭐다 이거는? 지수가 1이 되는 걸 따져야 돼. 지수가 1이 될 때랑 지수가 1이 되지 않을. 그럼 위에 문제는 뭐야 결국에? 이게 x값이라는 느낌보다도 밑이 1인 경우랑 밑이 1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 형태마다 풀이 과정이 이제 요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걸로 나눠집니다 지금 현재. 그럼 결론이 뭐냐면 지수가 1일 때를 풀면은 x 얼마야? x가 6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해예요. 맞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지수가 1이 되지 않으면 뭐가 똑같아야 돼? 이미 지수는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지수가 이미 맞춰졌으니까 지수가 1이 아니라면 얘네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밑까지도 똑같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x가 그때는 8 나오죠. 그치?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x가 6일 때도 잘못했다. 여기 5지. 지수가 내가 이거 체크를 잘못했구나. 0이야 0. 지수 부분이 0일 때랑 0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5입니다. 5. 이렇게 가야겠어. x가 5일 때 3의 0제곱, 6의 0제곱 1로 갔죠. 그래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 쓸 건가 밑에 거 쓸 건가 알아서 판단.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지수방정식의 활용. 지수방정식 활용 대표 문제가 지금 이거 근해 분리가 들어가 있네. 제가 일단은 지수 그 활용 문제들은 대표 문제 따로 체크 안 해드릴게요. 다 풀어봐야 되는 한 번씩 다 풀어봐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대표 문제는 따로 체크 안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15번 유형 15번 부등식 엄청 쉬워. 근데 부등식 엄청 쉬운데 이거는 약간 굳이 제 색깔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등식 그 풀이 과정 자체가 만약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해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밑이 이제 0보다 크냐, 그러니까 1보다 크냐, 아니면은 1보다 이제 작은 거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저는 사실 이 상태에 놓고 부등식 안 풀어요. 이거 실수해서 틀리거든요. 부등호 반대로 막 바꿔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밑을 다 1보다 크게끔 만들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푸는 방식이고, 너네는 이거 안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문제 보시면, 자, 그 대표 문제 볼게요. 대표 문제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 거기에 이제 6분의 1, 밑이 6분의 1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지수 쪽으로 2x 플러스 1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데 뭘 풀어야 돼? 36분의 1에 오른쪽에서는 3-2x. 이거 지금 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지? 그럼 자, 1번.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2x 플러스 1 왼쪽 건 만들 게 없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6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자, 밑을 똑같게 만들면 이 제곱이니까요. 다 이제 2배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오른쪽에 더 커야 되지. 그치? 근데 그러면 지수 쪽에서의 비교로 들어가는데요. 왼쪽에 커야 돼, 오른쪽에 커야 돼 라고 따졌을 때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들어간다고 풀이가. 근데 이게 약간 좀 짜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다. 6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6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x 따라서 오른쪽이 무조건 넣어야 돼. 뭔 차인지 이해했어? 저는 이렇게 풀어요, 보통. 오케이? 왼쪽은 막 부등호 바꾸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하거든. 근데 얘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그렇긴 해요. 근데 너네들이 비교적 이걸 신경 쓰는 것보다는 부등호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 기존에 했던 방식입니다. 그치? 그래서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렇게 풀었다고 틀린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 바뀌는 거를 신경을 잘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왼쪽처럼 풀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는 노란색처럼 풀어요, 보통. 알겠죠? 저는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알겠지?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막 안 바꾸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 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푸는 거예요. 알겠지? 너네들 알아서 취향에 맞게 하세요.
저는 그리고 뭐 마이너스 곱하는 그런 짓거리도 안 해요. 그냥 이제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변으로 그냥 이항하면 이제 10을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양변 5, 6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되죠? 그래서 알아서 그 실수 없게끔 스스로 알아서 계산하기. 됐지? 근데 실수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부등식 문제 쭉 풀어보시고 지수 부등식 안 할게요. 반복되는 경우 어떻게 풀어? 치환한다. 요거를 나 t로 치환해서 푼다. 근데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치환하실 때 이 t 값은 0보다 큽니다. 이 범위가 생겨요. 알겠죠? 이 범위가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너가 그 치환을 해서 이제 부등식을 풀었을 때 뭔가 t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야. 알겠지? 문자가 t로 치환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온 결과와 이 녀석을 연립을 해주셔야 돼. 동시만족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놓치는 순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알겠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틀려요. 보통. 그 다음에 자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 거기 이제 유형 17번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지수 쪽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첫 시간에 얘기했어. 풀이 방식이 밑에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왜 부등식이 방금 부동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셨잖아요. 상황마다. 그래서 그 풀이 과정 밑에도 이제 미지수가 들어간 경우는 그 밑에 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 한번 풀어주셔야 되고 두 번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그 밑에 범위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됐지? 근데 1번과 2번의 구조는 또는이야. 또는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니까 또는은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합쳐주시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돼? 합집합이라는 얘기야. 둘 다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요거일 때만 한번 풀어볼까? 요거일 때 자, 위치 이거 푸는 거잖아요. 자, 1번. 자, 요거 일단 한번 볼게. 자, 요 밑이 지금 x죠. 1번. x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면 밑이 똑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지수 비교거든요. 원래 게 왼쪽 게 더 컸죠. 그래서 지수도 왼쪽 게 더 크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경우는 3x-2, x 플러스 4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고 두 개 연립 부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이면서 이걸 푼 거니까. 그치? 두 번째. x의 범위가 밑이 이 범위일 때. 결과가 왼쪽이 더 크려면 밑이 범위가 지금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는 오른쪽에 더 커야 됩니다.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뭘 풀어줘야 된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두 개 연립 부등식. 복잡하죠? 그래서 범위를 나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